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도시들의 재정 상태가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오히려 높은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의 특징은 대부분 기업이 많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이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재정 자립도라는 지표를 이용하면 각 도시들의 재정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도시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48.6%였습니다. 48.6%보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도시는 전국에 총 13개 도시가 있었으며 대체로 수도권 도시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의 재정 상태가 좀 더 좋았습니다. 재정 상태가 좋은 도시의 특징은 기업이 많아 법인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고 사람들의 주거 선호도가 높아 고가의 주거시설이 많은 지역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13개 도시들을 순서대로 알아보고 이런 도시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위는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하남시의 재정 자립도는 48.7%입니다. 하남시는 인구 32만에 불과한 규모가 작은 도시이지만 최근에 높은 인구 증가율과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높은 재정 자립도를 유지하였습니다. 12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입니다. 종로구의 재정 자립도는 48.7%입니다. 종로구는 중구와 함께 서울 원도심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기업이 밀집해 있고 대한민국 정치,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종로구는 대기업이 소재한 고층 건물에서 매년 많은 재산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의한 법인소득세로도 큰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종로구의 주요 관광지는 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이들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도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종로구는 2009년 재정 자립도가 81.2%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종로구의 재정 자립도가 50%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1위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입니다. 용산구의 재정 자립도는 49.6%입니다. 용산구는 2000년대 초반까지 개발되지 못한 낙후된 지역이었지만 용산역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업무지구가 개발되면서 서울의 새로운 중심 업무지구로 떠올랐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대기업의 본사를 소재한 고층 건물과 고급 아파트가 차례대로 건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용산구 일대에는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산구도 2008년에 70%가 넘는 재정 자립도를 기록한 후 현재는 지속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10위는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수원시의 재정 자립도는 50.7%입니다. 수원시는 경기도 수부도시로 인구가 120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의 본사와 연구소를 두고 있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현재도 50%가 넘는 높은 재정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 10년 전에는 60%가 넘는 재정 자립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비해 수원시의 재정 자립도는 약 1.7% 하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수원시의 재정 자립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원시는 매해 삼성전자로부터 약 2천억 원 정도의 법인세를 받아왔습니다. 9위는 경기도 이천시입니다. 이천시의 재정 자립도는 52.2%입니다. SK하이닉스가 큰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이천시의 재정 자립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이천시의 재정 자립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2023년에는 61%로 가장 높은 재정 자립도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영업이익이 부진하면서 작년에 비해 재정 자립도가 약 9.3%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천시는 SK하이닉스의 성장과 함께 현재도 자립형 경제도시로 성장하는 중입니다. 8위는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용인시의 재정 자립도는 55.8%입니다. 용인시는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국 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을 기록한 네 번째 도시입니다. 용인시에는 삼성전자의 첫 번째 반도체 공장인 기흥 캠퍼스가 있습니다. 용인시도 올해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작년에 비해 재정 자립도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용인시의 재정 자립도는 2009년에 72.9%를 기록한 후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건설될 예정으로 미래에는 높은 재정 자립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7위는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화성시의 재정 자립도는 57.9%입니다. 화성시는 기업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화성시는 20년간 5배에 육박하는 인구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화성시가 성장한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함께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는 삼성전자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도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의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화성시의 재정 자립도도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재정 자립도가 3.2%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화성시는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와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가 재정 자립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6위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입니다. 서초구의 재정 자립도는 62.2%입니다. 서초구는 매년 서울시에서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으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서초구에는 고급 주거지역과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다양한 기업의 본사가 소재해 있어 법인 소득세의 수입도 높은 편입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주거지역으로 인기가 높고 인구 유입에 따른 소비 증가로 세수 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지역입니다. 5위는 경기도 과천시입니다. 과천시의 재정 자립도는 63.1%입니다. 과천시는 1980년대에 정부의 행정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건설된 도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새롭게 건설된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에 비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이유는 높은 부동산 가격,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과천시에 소재한 경마장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방세로 분류되는 레저세는 전체 징수액의 3%가 기초자치단체에 징수됩니다. 과천시는 매년 약 400에서 500억 원 정도의 세금이 경마장으로부터 발생합니다. 4위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는 63.5%입니다. 높은 재정 자립도를 기록한 대부분의 도시들의 재정 자립도가 최근 감소하고 있지만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약 0.1%포인트 상승하였고 2년 전에 비해서는 약 1.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IT 및 첨단 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IT 관련 다양한 기업이 입주해 있어 지방세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 일자리 창출로 인해 지역의 소비 경제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성남시의 부동산 가격은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높은 것도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3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 자립도는 63.8%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개발된 이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수입이 늘어 재정 자립도가 높은 편입니다. 세종시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들과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많은 세금을 상위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져가지만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로 구분되어 대부분의 지방세를 직접 징수합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2위는 서울특별시 중구입니다. 중구의 재정 자립도는 64%입니다. 중구는 서울시 핵심 상업지역으로 명동, 을지로, 충무로 등 주요 상권과 금융기관, 대기업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성 특성 때문에 다양한 기업과 상업활동을 유발하며 지방세 수입을 증가시킵니다. 상업용 건물은 재산의 가치가 높아 재산세 수입이 풍부한 편입니다. 중구의 주요 관광지는 내 외국인들의 관광 선호도가 높아 관련된 세수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서울시 중구는 매년 높은 재정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위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강남구의 재정 자립도는 65.3%입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유층 거주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많은 재산세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법인 지방소득세, 소비세의 수입도 높은 지역입니다. 강남구는 과거 인구와 기업이 집중되던 시기에는 90%에 육박하는 재정 자립도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강남구는 매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재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도시들의 특징은 기업이 많아 법인 소득세를 많이 징수할 수 있고 인구가 많고 주거 선호도가 높아 공시지가가 높은 고가의 주거시설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는 시 군구에서 징수하는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 재산세와 주민세,
법인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업활동에서 나오는 소비세, 자동차세도 지방 재정에 영향을 주는 세목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삼성전자로 재정자립도를 유지하는 도시들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작년까지 강남구와 1, 2위를 다투던 화성시의 재정자립도가 급격하게 하락하였습니다. 도시에 소재한 대기업의 일자리와 실적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